나비드 TV. 아우 더워. 왜 이렇게 더운 거예요? 일주일 동안 잘 계셨어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밝고 아름다운 수요일 밤을 책임지는 나비드입니다. 오늘 6월 26일 수요일이고요. 어김없이 여러분들 만나려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주말에는 비가 내리면서 더위가 한층 꺾이나 했는데 다시 또 더워졌습니다. 여러분 계신 곳은 오늘 날씨가 어땠나요? 자, 그저께 뉴스를 보니까요. 사우디아라비아인가요? 52도에 이르는 폭염 때문에 하지에 성지순례 간 사람들 1,300여 명이 사망했다는 그런 뉴스를 봤는데요. 진짜 이 더위가 사람 목숨을 앗을 만큼 참 재앙까지 이룰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제가 오늘 요즘 쓰고 다니는 양산을 좀 들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양산 쓰시나요? 뭐 이따가도 잠시 얘기 나누겠지만요. 자, 여러분들 과연 이 더위에 어떻게 지내시는지 많은 소식들 이따 함께 전해 주십시오. 그 전에 처음부터 방송 함께 해주시는 우리 모범생 분들과 인사 나누고 시작하겠습니다. 곰돌이 여우님, 광개토 대제님, 이철민님, 충주마운틴님, 끝까지 달련님, 그리고 문혜경님, 하리미님, 바라만줌님, 주연님, 지리사님, 또 다른 추억님, 어서 오십시오. 안철희님, 제임스 본드님, 안녕하세요. 최JY님, 피터팬 대구님도 계셨군요. 자, 계속해서 여러분들 반가운 인사 나눠주시고요. 수정방님도 안녕하세요. 끝까지 달련님께서 후원해 주시면서 나비드님 노래 항상 잘 듣고 있습니다. 최고라고 해주셨어요. 끝까지 달련님 고맙습니다. 광개토 대제님, 우리 제우스님께서도 후원해 주셨어요. 오늘 실시간 채팅창 가장 먼저 들어오셔서 기다려 주신 거 저 알고 있는데 이상하게 채팅창이 싹 지워졌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정건수님 안녕하세요. 어김없이 뭔가 움직이는 이모틴콘과 함께 후원해 주셨어요. 고맙습니다. 정건수님. 곰돌이 여우님께서 지난 시간에 이어 오늘도 카피라이터처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존중과 배려의 라이브 방송 나비드 TV 하셨는데요. 그렇죠. 이 방송 보시는 여러분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품위가 있으시고 고급스러우세요, 여러분들. 굉장히 좋은 어떤 안목을 갖고 계시다. 이렇게 제가 칭찬해 드립니다. 자, 충주 마운틴님 어서 오십시오. 또 후원해 주셨어요. 고맙습니다. 충주 마운틴님은 충주에 있는 여러분 더쉰 캠핑장이라고 정말 좋은 캠핑장의 주인이시죠. 우리 나비더스의 팬미팅을 작년 가을에 그곳에서 했는데요. 또 가고 싶어요. 지금 한창 성수기라 바쁘실 것 같아요. 바라만줌님 HSY라고 해주셨는데요. 후원 고맙습니다. 호연지기님 들어오셨군요. 알렉산더 수마르코프님 맞아요. 뉴 헤어컷 하였는데요. 맞아요. 예스. 헤어컷 어때요? 좀 잘 어울리는지 모르겠네요. 근데 지난주부터 했는데 딱 걸렸죠. 제임스 초이님 나비드 최고입니다 하셨고요. 하리미님께서 가을에 충주 캠핑장 또 가요 하셨는데요. 그럼요. 우리 매년 이제 나비드와 나비더스의 만남 정기적으로 추진해야죠. 그렇죠? 주연님 고맙습니다. 후원해 주셨어요. 자, 뜨거운 태양열과 눈부신 햇빛을 피해서 그늘을 찾아다니게 만드는 그런 여름입니다. 여름이라고는 하지만요. 가만히 있어도 땀이 줄줄 흐를 때면 불쾌지수가 좀 높아져요. 청지기님 고맙습니다. 첫 곡 시원해서 좋다고 역시 나비드님 최고입니다 라고 해주셨네요. 감사해요. 자, 여러분은 여름 좋아하세요? 어떤 계절을 가장 좋아하실까요? 궁금한데요. 여름을 또 싫어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너무 무덥고 모기도 있고 벌레 너무 싫어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자, 이런 한여름 무더위에는 어떤 걸 먹어야 될까요? 또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까요? 여름에는
이걸 꼭 먹어줘야 한다 싶은 음식이나 별미, 보양식은 뭐가 있을까요? 뭐 이열치열이라서 나는 차가운 것보다는 좀 뜨끈한 걸로 속을 풀 거야 하시는 분도 계실 테고요. 또 움직이면 더우니까 집 밖에 나가면 고생이야. 이렇게 나가지도 않고 계시는 분들 있으신가 하면 반대로 더욱더 활동적으로 다니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자, 여러분만의 더위를 이기는 방법을 공유해 주시면 돼요. 왜냐하면 오늘의 주제, 자, 보이시죠? 더위를 이기는 방법입니다. 자, 장마와 태풍이 오기 전에 서로 더위를 이기는 깨알 팁 나눠 갖자고요. 아셨죠, 여러분? 재성님 안녕하세요. 강명수님, 안철희님 안녕하십니까? 자, 방송 여러분들 함께 하시면서 실시간 채팅창으로 적극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지난 방송부터 오늘이 있기까지 일주일 동안 후원 계좌로 마음을 보내주신 분들이 계세요. 감사의 인사 잠시 띄우고 가겠습니다. 신창수님, 최정열님, 권장회님, 신민성님, 강정규님, 민경필님께서 후원해 주셨어요. 고맙습니다. 민경철님 다들 안녕하셨습니까? 하시네요. 저는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떠셨는지 우리 근황도 함께 나누면 좋겠네요. 히어로님께서 나비드에 대하여 라고 또 인용을 해주셨네요. 나비드에 대하여 위키백과 나무백과 뭐 이런 잘 정리된 또 내용들이 있으니까요. 혹시 궁금하시면 검색창에 뭐 네이버 같은 곳에다가 나비드 검색하시면 이렇게 쫙 연역이 나옵니다. 부산갈매기님 후원해 주셨어요. 고맙습니다. 부산갈매기님께서는 저번 주 나비드님께서 생일송 불러줘서 고맙다고 또 덧붙여 주셨습니다. 생일 좀 즐겁게 마무리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안다TV님 힐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하셨네요. 잘 오셨어요. 광개토대제님, 주연님, 하리미님께서 후원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께 저의 그 일주일을 잠시 얘기를 해드리자면요. 또 특별한 선물이 왔습니다. 뒤에 잘 보이나요? 이게 태블릿에 가려져서 잘 안 보이는데 마늘이 도착했어요. 마늘이 단양 황토 마늘인데요. 우와, 짜잔, 보이시나요? 바로 충주 마운틴님께서 직접 캔 마늘을 보내주셨습니다. 제가 인스타그램에도 잠시 올렸었는데 여러분들께서 좋은 거 볼 때마다 저를 생각해 주시니까 제가 정말 감사하고 힘이 납니다. 여러분들이 저의 힐링이에요. 진짜 고맙습니다. 자, 이번 주에는 또 여러분들의 어떤 이야기들이 올라와 있는지 여러분들의 사연을 함께 들여다보는 코너 먼저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름하여 그대 안의 빛 나비드입니다. 그 빛 시간이죠. 로고송 외우신 분들 계시더라고요. 듣고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심심하고 따분한가요? 아니면 하루가 힘들었나요? 그럴 땐 나비드와 함께해요. 세상 사는 얘기 모두 여기 있죠. 포근히 감싸드려요. 그대 안의 빛 나비드입니다. 또 다른 추억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 더위는 이기는 게 아니라 수긍하는 겁니다. 라고요. 여러분들도 동의하시나요? 이 대자연의 변화 앞에서 인간은 한없이 작고 나약한 존재죠. 주어진 날씨에 수긍하며 산다는 말 맞는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추억님처럼 더위를 이기려고 하지 않고 그저 참고 견딘다는 분이 또 계시더라고요.
제우스님 바로 광개토돼지님의 사연으로 먼저 시작해 보겠습니다. 더운 여름일수록 따뜻한 음식을 먹어야 한다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여름이면요, 나비드님도 좋아하신다는 추어탕, 감자탕 같은 뜨거운 음식을 먹곤 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음식까지 다 꿰고 계시네요. 어제 서울 36도로 엄청 뜨거웠는데요. 그 뜨거운 날에도 우리 집사람이 감자탕 먹자 그래서 맛나게 잘 먹었어요. 저는 땀을 흘리지 않습니다. 잘. 다른 사람들은 라면 먹으면서도 땀을 흘리기도 하고요. 주말에 한강에서 뛰고는 또 땀을 비 오듯 흘리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물론 저도 사람인지라 36도를 올라가는 그 뜨거운 날씨에는 더위를 느낍니다만 땀은 웬일인지 잘 나진 않아요. 그래서인지 여름에도 양복을 입고 다녀도 아무렇지 않습니다. 4월 초부터는요, 꿀 아이스 아메리카노가 있다는 걸 알게 되면서 매일 2잔씩 이 꿀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마셔요. 차에 넣어두고까지 하면서요. 주말에는 계곡에 시원한 물에 발 담그러 가끔 갑니다. 집사람과 남한산성 계곡물에 발을 담글 수 있는 곳을 알아내서 몇 년간 자주 갔었어요. 지난 5월 말경에는 도봉산 등산 갔다가 하산하면서 송추 계곡에서 발 담그고 놀았던 적이 있는데요. 집사람도 너무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저는 에어컨 바람을 그리 좋아하지 않아서 집 에어컨을 약하게 틀고 선풍기를 같이 틀어놓습니다. 차 에어컨도 살짝 틀고 창문을 열어두고 운전하고 다닌답니다. 이번 여름은 40도 이상 올라갈 거라고 하는데요. 저는 외근 영업직이라 벌써부터 걱정이 조금 되네요 하셨습니다. 우리 모범생 중에 모범생. 어떤 테마와 주제가 나와도 어떻게 해서든지 또 재미나게 썰을 풀어주시는 광개토돼지 제우스님의 사연이었습니다. 사연 끝나자마자 후원해 주셨네요. 감사합니다 나비드님 하셨어요. 제가 더 감사하죠. 진짜 올해가 덥다라는 그런 뉴스를 매년 여름이 오기 전에 듣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겁을 자꾸 주려는 것 같은데 근데 진짜로 더울 것 같다는 그런 무서운 예감이 듭니다. 자, 진짜 더위를 잘 대비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허동학님께서 나비님은 솜사탕이 구름을 머금고 있네요 하셨네요. 나비드 맞지야? 저 맞지야? 고맙습니다. 장명수님께서 안녕하세요. 처음으로 인사 올려요. 왕팬입니다 하셨는데요. 장명수님 잘 오셨어요. 우리 장명수님의 첫 방이겠네요 오늘이. 자, 우리 방송 33번째 맡고 있는데요. 앞으로 우리 장명수님과 계속해서 매주 수요일 밤 물들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은박님 반갑습니다 하셨어요. 어김없이 이 방송 멀리 독일에서 함께 해주고 계시네요. 고맙습니다. 곰돌이 여우님께서 의상이 시원해 보입니다 하셨는데요. 맞습니다. 굉장히 시원해요. 확실히 여름철에는 이 통풍이 좀 잘 되고 찰랑찰랑 거리는 뭔가 촉감이 좀 차가운 그런 소재의 옷을 입으면 확실히 더위를 날리는데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문혜경님께서 너무나 귀여운 이모티콘과 함께 스티커와 함께 후원해 주셨어요. 고맙습니다. 문님, 하리미님과 충주마운틴님 께서도 후원해 주셨고요. 광개토돼지님께서도 마음 보내주셨습니다. 끝까지 달련님께서 신청곡을 하는 방법이 있나요 하셨는데요. 바로 이 실시간 채팅창을 통해서 남겨주셔도 좋습니다. 기왕 남기시는 거 왜 그 노래가 듣고 싶은지도 올려주시면 아무래도 채택될 확률이 높지 않을까요? 그렇죠? 허신님 안녕하세요. 자, 얼마 전에요. 팬카페에 가입하신 분이 계신데 계속해서 활발하게 글을 써주고 계신 루다 현반님이 계십니다. 자, 이번 주 주제 더위를 이기는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적어주셨네요. 제가 이 여름을 시원하게 보내는 법은 간단 명료합니다. 어찌 보면 너무 단순해서요. 말하기가 좀 민망할 정도예요.
뜨거운 햇빛에 노출된 벌건 얼굴과 팔과 다리, 일단 귀가하면요 미지근한 물을 마십니다. 그리고 선풍기 약한 바람, 미풍을 틀어놓고요 뜨거운 온몸의 열기를 천천히 가라앉힙니다. 그리고 샤워를 하러 들어가지요. 찬물도 좋고 따뜻한 물도 좋고요. 적당한 더위에는 찬물로 샤워를 합니다. 그리고 요즘같이 연일 이어지는 폭염에는 오히려 따뜻한 물로 샤워를 해요. 그리고 머리도 몸도 대충 쓱싹쓱싹 닦아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샤워 후에는요 몸의 물기를 가볍게 덜어내고 최대한 수분이 있는 상태로 나옵니다. 이게 포인트예요. 그 상태로 욕실 문을 탁 열고 나오면 욕실 안과 밖의 온도차로 인해서 시원함이 느껴지거든요. 그리고 선풍기 아까 틀어놨던 미풍보다 약간 센 바람으로 켜놓고 밤이면 시원한 맥주, 낮이라면 매실청을 탄 얼음물을 캬 들이마십니다. 소소하지만 저에게는 확실한 여름을 지내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하셨어요. 남자요 박영환님 반갑습니다. 단양님 들어오셨네요. 나의 조국 자유대한민국님 어서 오십시오. 부산갈매기님께서 언제나 쭉 좋은 노래 부탁해요. 나비드님 부산 바다새인가요? 하셨네요. 이 바다새가 부산 바다새일걸요? 충주마운틴님과 광개토대제 제우스님께서 후원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서방님님 들어오셨네요. 팔괴장님 안녕하세요. 전선야곡 제가 불렀던 노래 참하게 잘 부르시더라고요. 2, 3년 전에 그때부터 제 노래를 들으셨나 봅니다. 반갑습니다. 정용선님도 반가워요. 자, 다음 사연 또 들려드릴게요. 정희희망님께서 글 남겨주셨습니다. 샤워 시설이 없던 어린 시절 더위를 이기는 최고의 방법은 등목이었어요. 냉장고가 없던 시절이라서 얼음 공장에서 얼음을 사다가 수박 화채 만들어 먹기도 했죠. 냉방이 잘 되어 있는 동네 은행을 찾아서 한동안 앉아 있었던 기억도 나네요. 저는 한여름에 태어나서인지 더위에 상당히 강한 편이어서 여름에도 평생 반바지를 입지 않고 지냅니다. 그래도 유난히 무더운 날이면 일부러 운동을 해서 땀을 많이 흘린 후에 샤워하고 아무것도 걸치지 않고 몇 시간이고 있다 보면 더위를 쉽게 잊을 수 있지요. 신나는 여름 음악을 듣는 것도 좋지만요. 오히려 여름에 겨울 음악을 찾아 들으면 더위를 이기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청지기님께서 나비드님 보랏빛 엽서 나중에 부탁드려도 될까요? 한번 듣고 싶습니다 하셨네요. 후원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광기토대제 제우스님과 바람 한줌 HSY님 충주마운틴님께서도 후원해 주셨어요. 고맙습니다. 서방님께서 즐거운 힐링 시간 힐링 시간 가지세요 하셨고 뭐 서로가 서로에게 이렇게 훈훈한 인사 주고받으시니까 제가 다 기분이 훈훈합니다. 특히나 이 채팅창에는 우리 나비더스 여러분 중에 임원진 여러분들께서 운영진 여러분들께서 또 한 분 한 분께 다 인사해 주시고 또 감사함 표현해 주고 계시죠? 고맙습니다. 자, 다음 사연은 곰돌이 여운님께서 올려주셨네요. 젊었을 때는 더위에 크게 신경을 안 썼는데요. 나이 먹을수록 더위에 민감해지네요. 입맛도 예전보다 덜하고 해서 여름에는 콩국수 그리고 미역 오이 냉국을 자주 먹습니다. 더울 때는요. 에어컨 바람에 아이스 아메리카노가 최고인 것 같아요. 가끔씩 목욕탕에 가서 냉탕과 온탕을 각각 10번 왔다 갔다 하면요. 불쾌지수도 사라지고 기분이 좋아지더라고요. 진짜 더위 먹고 집에 들어온 날은 맥주를 냉동실에 어느 정도 두었다가 샤워 후에 꺼내서 500ml짜리 맥주를
따르고 쉬지 않고 칵 들이키면 더위가 싹 가시더라고요. 더위를 이기는 저만의 방법입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어요. 진짜 여러분들 더위를 나는 방법 뭐 계속해서 사연도 읽어드리겠지만 실시간 채팅창 통해서 남겨주십시오. 그리고 여름철에 어떤 음식들 먹으면서 이 더위를 견디시는지도 함께 적어주세요. 제우스님께서는요, 여름을 나는 음식으로 콩국수, 냉면, 냉메밀국수 그리고 팔당 초계국수를 말씀해 주셨어요. 특히 초계국수는 여름철 별미인데 겨울에도 드시러 자주 가신대요. 근데 겨울에는 이 초계국수 먹으면 이가 시려워서 이가 덜덜덜덜 떨리고 온몸도 달달달달달 떨린다고. 근데도 맛있다고 하셨습니다. 맛있겠는데요. 저 아직 안 먹어본 것 같은데 팔당 가봐야겠어요. 여름철 별미를 생각하니까 약간 식욕이 돌면서 자꾸 야식이 막 떠오르는. 근데 저는 맥주를 잘 못 마십니다. 여러분들은 맥주 좋아하세요? 예전에는 탄산이 있는 걸 아예 못 마셨는데 요즘에는 그래도 탄산에 좀 견딜 수 있는 그런 입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마실 수는 있게 되었는데요. 진짜 목 탈 때 시원한 맥주 꿀꺽꿀꺽 넘기면 목이 좀 따갑긴 해도 갈증이 싹 해소됩니다. 그쵸? 어른들의 음료수죠. 맥주. 그죠? 뭐 커피도 마찬가지입니다. 씁쓸한 아메리카노를 무슨 맛으로 먹냐고 말씀하시는 어르신들 아직 계세요. 근데 아이스 아메리카노도 살도 안 찌고요. 그죠? 카페인 살짝 기분 좋게 돌고 입이 일단 개운해지니까 식후에 먹기에도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이 역시 어른들의 음료수입니다. 그렇죠? 조선 알바님 안녕하세요. 하리미님께서는 맥주 5,000cc를 드실 수 있다고요? 5,000cc면은 엄청 피처가 엄청 많은 거잖아요. 그렇죠? 대단하시네. 대단하시네. 곰돌이 여우님과 관계토대제 제우스님께서 후원해 주셨습니다. 감사해요. 우리 나비더스 여러분들. 히어로님께서 더위에는 공포영화 한 편 보는 게 제일이지요 하셨습니다. 그쵸? 공포영화 예전에는 참 많이 봤던 것 같은데 나이가 한 살 한 살 먹어갈수록 굳이 뭐 돈 주고 공포영화를 영화관에 보러 가나 뭐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었어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공포영화 즐겨 보십니까? 또 아주 어렸을 때는 막 뭐 토요 미스테리 극장 같은 거 있죠.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런 프로그램? 뭐 심령에 대한 거, 무서운 공포 그런 프로그램을 보면 진짜 무서웠거든요. 전설의 고향 같은 거 있잖아요. 근데 이제 점점 이렇게 저거 촬영할 때 얼마나 힘들었을까, 분장할 때 저런 거 조금 디테일이 아쉽다 이런 걸 보는 나이가 돼버렸습니다. 더위에 공포영화 딱인데 그죠? 제 다음 사연은 드라마 작가 이 선생님께서 보내주셨네요. 사우나를 가서 열탕에 들어갔다가 온탕 들어가면 온탕이 전혀 더운 줄 모르겠더라고요. 이런 원리로 저는 무더위에는 가장 시원한 곳을 찾기보다는 가장 더운 곳을 찾아다녔습니다. 중국에서 저는 15년 살았고 8년 전 귀국해서 지금도 중국에서 무역일로 매달 중국에 나가다 보니까 여름만 되면 중국의 가장 더운 도시를 일부러 투어하는 습관이 생겼어요. 소위 중국의 사우나라 불리는 4대 극강의 더위 지역 충칭, 청두, 창사, 우한 이 도시들은요 중국 내륙의 대표적인 더운 도시예요. 그래서 보통 여름에는 영상 40도가 넘어가기 일쑤입니다. 다만 중국 노동법규 때문에 40도가 넘어가면 임시 휴업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늘 온도는 40도를 유지하지만 체감으로 느끼는 더위는 50도에 육박하는 날도 꽤 있는 듯합니다. 이런 혹사기가 되면요 거리는 텅 비고요
모두들 실내에서 에어컨 하루 종일 틀면서 이 바람 앞에 모여 있습니다. 반면 저는 그 더위에도 거리를 활보합니다. 그렇게 일주일만 땀 빼고 한국행 비행기 타고 인천공항 딱 내리면요. 이건 뭐 여름이 아니라 초겨울 같이 느껴져서 점퍼를 입게 됩니다. 30도라지만 너무 시원하고 새벽이나 저녁에는 춥기까지 하거든요. 저만의 더위를 이기는 방법. 가장 더운 날엔 가장 더운 곳에서 일주일 땀 빼고 오면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곳이 여름이 아니라 선선한 가을로 다가올 것이다. 뭐 중국이 아니더라도 국내 가장 더운 지역에서 땀 흘리는 땀캉스 추천합니다. 지금도 매월 말 중국 출장에 오는데 광동성의 소도시에서 일하는데요. 이곳 더위도 만만치 않아요. 다음 주 목요일이 귀국인데 인천공항 게이트 나가면서 느끼는 선선함이 벌써부터 기대됩니다. 나비더스 여러분, 올여름 특히 무더위 오래 간다 그러는데요. 위축되고 시원한 곳만 찾지 마시고 더운 곳에서도 즐기듯이 한번 땀을 흘려보시는 건 어떨까요? 올여름 프로야구도 한창인데요. 한여름 되면 펄펄 나는 도미니카나 쿠바 등 더운 나라 용병들 얘기하던데 30도 넘으니 이제 살만한 기온이라고요. 그들 더우면 펄펄 납니다. 여러분들 40도 더운 지방 생각하시면서 30도 우리나라의 여름 잘 이겨내 보자고요. 저는 더울수록 여름 노래 부르지 않아요. 더 덥게 느껴져서요. 그래서 겨울을 느끼는 곡을 한번 신청해 봅니다.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동감하십니까? 근데 이 건강하신 분만 따라하셔야 돼요. 이 온열화로 인해서 몸이 갑자기 안 좋아질 수 있으니까 건강하다는 전제 하에 우리 드라마 작가 이 선생님의 꿀팁을 같이 나눠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우리 나비더스 또 다른 추억님께서도 제우스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냥 수긍하듯이 덥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겨내는 것도 방법인 것 같아요. 진짜 동남아 사는 사람들이 한국에 있으면 이 더위는 더위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곤 하는데 저도요 이 중국에 정말 덥다는 그 청두 사천성에서 공연을 하느라고 야외에서 있은 적이 있었는데 42도의 여름 날씨였거든요. 계속된 그 무더위에 진짜 숨이 턱 막히더라고요. 이 사연을 읽는데 그때 그 느꼈던 더위의 충격이 생각났습니다. 이열치열 더울 때 더운 노래를 듣지 않고 겨울 노래를 듣는다고 하셨어요. 이준영님께서 나빗님들 모두 안녕하세요 하셨네요. 나비더스 여러분께 인사 나눠주신 거죠? 제 애칭을 나빗님들이라고 또 불러주셨습니다. 척하니 알아들었습니다. 주연님께서요. 다음 달 은근히 기대됩니다. 얼마나 찍을지 더위의 정점이 얼마나 찍을지 벌써부터 궁금하다고 하셨어요. 정용선님 고맙습니다. 두 차례에 걸쳐서 후원해 주셨어요. 충주 마운틴님과 한 분 더 하셨군요. 정용성님. 그리고 광개토대제 제우스님께서도 후원해 주셨습니다. 감사해요. 우리 나비더스 여러분들. 서방님께서 아주 바람직한 이야기를 또 해주셨어요. 뭐라고 하셨냐면요. 더울 때는 나비드님 노래를 들으세요. 하셨습니다. 들으세요 라고 여러분들 아셨죠? 나비드의 노래 원곡자가 나비드인 노래 들어주셔야 됩니다. 말이 나와서 그런데 요새 저 좀 스트레스 받고 있어요. 유튜브에 나비드라고 검색을 하면 제가 원래 가장 먼저 또 나오고 또 유튜브 뮤직에서도 제 음악이 나와야 하고 나왔었는데 지금 이 자동 AI 그 분류 때문인지 모르겠습니다만 2022년에 데뷔한 동명의 나비드라는 친구 음악이
제 컨텐츠랑 지금 합쳐서 막 뒤섞여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지금 3주가 넘도록 계속해서 유통사 통해서도 유튜브에 시정을 요청하고 있는데 강력히 요구를 해도 지금 계속 미뤄지고 있습니다. 그러는 동안 정말 이렇게 불법적으로 이득을 취하는 그 친구가 본의 아니게, 그 친구의 의도는 아니었겠지만 명의를 도용한 꼴이 됐고요. 저는 계속해서 저작물 피해를 입고 있으니까 저 사실 좀 스트레스를 요새 좀 받았습니다. 나비드 음악 들으실 때는 진짜 제가 낸 앨범을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 뉴에이지 음반은 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자, 다음 사연 들려드릴게요. 울프님께서 글 써주셨네요. 얼마 전에 이 나비드의 급인내비치에서 환경을 위한 작은 실천이라는 주제도 있었죠. 앞으로 점점 더 지구는 뜨거워진다고 하는데 기후변화에 대처하는 건 오직 개인적인 방법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저는 더위에는 강한 편인데요. 일단 땀이 나면 좀 불쾌하잖아요. 여름 내내 땀을 덜 흘리고 시원하게 보내는 저만의 노하우를 공유해 봅니다. 우선 첫 번째, 체질을 개선해 보는 거예요. 꾸준한 운동을 통해서 근육 체질로 만들어서 더위에 강한 몸으로 만드는 거죠. 두 번째, 우리들이 여름에 즐겨 찾는 음식들이 대부분 차가운 음식들인데 이열치열이라는 말이 있듯이 찬 성질의 음식이 몸에 들어오면 우리 몸은 그걸 분해해서 에너지를 만들기 위해 더 많은 열을 발산한대요. 그래서 몸이 더 뜨거워지죠. 열대야 있을 때 몸이 급하게 좀 식었으면 할 때 뭐 그때를 빼고는 가급적 차가운 음식들 피하시고요. 추어탕, 삼계탕, 뭐 생선탕 그런 거 푹 고아서 걸쭉한 보양식들로 에너지를 보충하십시오. 참고로 사골국 이거는 인이 많이 포함돼서 칼슘 흡수를 방해한대요. 그러니까 뼈를 약하게 하는 주범이니까 사골국은 드시지 마세요 하셨습니다. 또 마지막 세 번째, 50도에 육박하는 사막에서도 머리 쪽 그늘만 있으면 시원하게 지낸다는 그런 말이 있어요. 요즘 보면요, 여성분들 아까 제가 양산 썼죠? 주로 양산을 쓰고 다닙니다. 저는 2년 전부터 장마철에 비도 자주 내리고 무덥고 해서 다이소에서 양산 겸용 우산을 사서 쓰고 다닌 후로는 일상생활할 때 땀을 흘리지 않고 시원하게 여름 나고 있습니다. 남자도 치마를 좀 즐겨 입는 그날이 왔으면 좋겠네요. 가방에 부채, 물, 양산 가지고 다녀서 엘리베이터에 갇히거나 응급 상황 닥쳐도 더워서 죽을 일은 없을 것 같아요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양산 얘기가 나왔죠? 저도 이 까만 양산을 쓰는데 저는 일본에서 생활할 때 많은 그 일본 여성분들이 검은색 우산, 검은색 양산을 들고 다니길래 찾아봤거든요. 근데 여러분, 검은색이 여러분 알고 계시듯이 빛을 흡수하잖아요. 그래서 이 빛을 흡수하니까 피부에 반사를 하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훨씬 더위를 잘 막아주는 거죠. 검은색 양산이 없으면 검은색 우산으로도 차단율이 좋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참고해서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문혜경님께서 마음이 따뜻해지는 노래 나무처럼 하시면서 하트와 함께 후원해 주셨어요. 고맙습니다. 우리 문님. 충주 마운틴님도 나무처럼 언제 들어도 행복한 노래 힐링 그 자체입니다 하시면서 후원해 주셨고요. 우리 광개토대제 제우스님께서도 후원해 주셨습니다. 민경철님께서 후원해 주시면서요. 스트레스 받으시는 것 때문에 많은 고민 있으리라 생각돼요. 상대방의 상식적인 판단과 결정을 기대합니다. 더위에 건강하시고 상큼한 노래로 나비드 좋아하시는 분들께 행복을 선사해 주시는 천사입니다 하셨어요. Unchained Melody 같은 노래 들어보고 싶다 하셨는데 이 노래 진짜 명곡이죠. 준비해야죠. 원하시면 또 해야죠. 저는 행복한데 자꾸
들려드릴 노래가 미뤄지는 것 같아서 좀 또 스스로 열심히 더 달려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용선님께서도 후원해 주셨어요. 고맙습니다. 정용선님. 팔괴장님께서 글자만 인식하게 되어 있는 알고리즘이라서 이해를 해야 돼요. 나비드 양 이해해야 할 거예요. 우리 팬들이 나비드 양 찾아서 들어요 하셨어요. 정말 저를 잘 알아서 들어주실 줄 알았는데요. 생각보다 헤매세요. 나비드라는 그 토픽 주제가 자동으로 생성이 되는데 아까 유튜브 검색 얘기를 잠시 더 이어서 하자면요. 처음에는 그 동명이인의 그 주제 토픽의 구독자가 10명 미만이었는데 지금 80명 가까이 될걸요. 이게 처음에는 그러려니 했는데 이렇게 계속 두어서는 안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또 들었습니다. 그래서 강경하게 대응하고 있고 이름을 구별화하겠다라는 응답을 받았는데 빨리 실행이 또 됐으면 좋겠네요. 부산 갈매기님께서도 언제 들어도 명곡이라고 방금 들려드린 나비드의 나무처럼 감상평 더해 주셨습니다. 나비드의 그빛내빛 앞서서 그빛 여러분의 그대 안의 이야기들을 소개해드린 코너였다면요. 이제 내빛 코너죠. 내 안의 빛 나비드입니다. 세상의 다양한 이야기들 소소한 거 잡다한 지식들 들려드리고 또 저의 이야기도 함께 들려드리는 시간입니다. 내 안의 빛 나비드입니다. 로고송 듣고 2부 바로 시작할게요. 내 안의 빛 따라서 노래를 불러요. 밝고 예쁜 내 안의 빛 다시 찾아요. 나비드와 함께 하루의 피로를 모두 날려요. 나비드와 함께 또 하루 살아갈 힘을 내봐요. 나비드와 함께 내 안의 빛 나비드입니다. 여러분, 얼죽아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얼어 죽어도 아이스 아메리카노 이 줄임말이에요. 진짜 겨울에도 한겨울에도 아이스 아메리카노만 시키는 부류를 얼죽아라고 하는데요. 겨울의 상징인 이 아이스가 지금은 여름의 상징이 되었죠. 국내 편의점에서도 가장 잘 팔리는 1위 상품이 바로 컵 얼음이래요. 생수보다 많이 팔리는 매출 1위라고 합니다. 제가 아주 어렸을 때 기억을 더듬어 보면요. 시트지로 얼음 이렇게 오려서 가게 유리에 간판처럼 붙여놓은 얼음 가게가 남아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근데 더 옛날에는 제가 자료 화면을 보니까 얼음이라고 소리 나는 대로 적어서 간판에 달았다죠. 여러분들 혹시 기억하세요? 얼음 가게? 5, 60년도 사진을 보니까요. 겨울철에 한강에서 이 얼음을 채빙하기도 했고요. 7, 80년대에는 얼음을 배달하는 리어카 장수도 있었어요. 얼음은 인간이 만들어낸 인류 최고의 발명품이다.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진짜 이 얼음이 없었다면 신선한 식재료의 맛을 보지 못했을 것 같아요. 가정에 냉장고가 보급된 거는 100년밖에 안 됐습니다. 국내 얼음의 역사는 LG전자 옛날에 그 금성사였죠. 그래서 1965년에 눈표 냉장고를 출시한 게 그 시작이래요. 여러분 혹시 기억하시나요? 우리 살아있는 증인들 많이 계실 텐데 80년대까지 냉장고 보급률이요. 우리나라에 37.8%밖에 안 됐는데 빠르게 경제 성장하면서 지금은 100%에 이르렀습니다. 기후변화로 날씨가 뜨거워질수록 얼음의 소비량도 급증하죠. 이례적인 폭염이 기승을 부렸던 2016년에는 얼음 대란까지 있었어요.
때이른 무더위를 보인 올해 6월의 폭염 일수가 최악의 더위로 기록된 2018년을 이미 넘어섰다 그러죠. 장마가 시작되면 잠깐은 무더위가 사라지겠지만 한여름인 7, 8월 더 강한 더위가 찾아올 전망이라고 해요. 벌써부터 약간 두려워집니다. 여러분들 모두 대비 잘 하셔야겠습니다. 정용선님께서 얼음을 깨서 수박에 섞어 먹었죠 하셨네요. 우리 산증인 계셨군요. 수박 화채 맛있죠. 진짜 그냥 단순하게 수박 이 반 자른 통에다가 이렇게 숟가락으로 퍼서 그렇게만 먹어도 맛있었는데, 그쵸? 얼음 넣어서 거기에 뭐 탄산수나 뭐 밀키스, 사이다 이런 걸 넣기도 하고, 요새는 뭐 연유도 뿌리고 다양한 토핑을 넣는 것 같아요. 팥빙수 진짜 많이 만들어 먹었었는데 어렸을 때 이렇게 수동으로 가는 그 팥빙수 기계도 생각이 나네요. 딥블루님 안녕하세요. 이철민님 광고가 떴네요 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는 방송 중간에 갑자기 광고가 나올 수 있어요. 왜냐면 제가 방송 시작 전에 그동안 방송하면서 광고를 제가 막아놨더라고요. 근데 중간에 광고를 트는 게 유튜브에서 이제 권장한다 그러길래 한번 해볼까 하고 클릭을 좀 다르게 설정을 했는데, 여러분 보시기에 좀 불편하시면 제가 다시 바꿀게요. 근데 이게 또 수익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된다 그래서 설정을 좀 바꿔봤어요. 동아님 안녕하세요. 일이 바빠서 건너뛰어 출석하셨다고. 그래도 짬내서 라방 들어왔어요 하셨습니다. 잘하셨어요. 또 그런 게 더 소중하게 또 느껴집니다. 물론 시간을 온전히 내셔서 함께 해주시는 우리 훌륭한 분들 계시지만 그래도 잊지 않고 봐주시니까 늘 함께 한다는 생각이 또 드네요. 고맙습니다. 하리미님께서 광고 많이 하세요. 불편하지 않아요. 하셨어요. 이철민님께서도 열심히 광고 시청하겠습니다. 딥블루님께서도 여기에 이 프로에 광고하는 업체들 대박 나시길 하시면서 아유 또 그들의 광고 업체들의 또 운수 대통까지 빌어주셨네요. 하여간 우리 나비더스님들 재치와 유머, 배려 따라갈 수가 없어요. 고맙습니다. 100번 김구은 선생님께서는 필리핀 너무 더워요. 숨이 탁탁 막혀요 하셨는데 지금 계신 곳이 필리핀이신가 봅니다. 진짜 무덥겠다. 아까 그 사연처럼 거기 계시다가 한국 날씨 체감하시면 이건 뭐 무더위도 아니다 하시겠어요. 청지기님께서 아무 말씀 없으시고 턱하니 후원해 주셨네요. 고맙습니다. 항상 함께 해주시는 그 마음에 감사드립니다. 독일에서 함께하고 계시는 우리 최은방님께서는요, 유럽에 계시잖아요. 근데 한국에서 파는 아이스 커피가 없다고 하셨어요. 아예 아이스가 전무합니까? 오, 진짜요? 얼음 들어간 커피가 없어요? 요즘은 가끔씩 파는 곳이 생겨났는데 뜨거운 커피랑 얼음을 따로 준다고 하셨습니다. 유럽 가면 어떻게 제조해서 먹어야 되죠? 그러면 얼음에다가 커피를 부어 먹으면 얼음이 금방 녹아서 밍밍해져요. 저도 이렇게 저희 스튜디오에 그 커피 머신기가 있어서 진짜 아이스 아메리카노가 먹고 싶은 날 얼음에다가 한번 샷을 내려봤는데 그렇게 하면 금방 녹더라고요. 또 제가 여러분들 아실는지 모르겠지만 작년까지 카페 사장이었잖아요. 제가 또 커피 맛은 또 잘 압니다. 그죠? 우와 유럽이라고 서방님께서 얘기해 주셨습니다. 구철웅님께서 슈퍼챗도 못 쏘는 상황인데 광고는 방송에 보답하는 방법 중 가장 가벼운 방법이라 생각돼요 하셨습니다. 아이고 감사해요. 독일에는 에어컨도 거의 없어요? 그래도 선선하지요. 제가 듣기로는 겨울에도 문을 열어놓고
추위에도 좀 이렇게 익숙해지는 그런 생활 습관을 유지하신다고 들었는데 하여간 그래도 아무튼 유럽 궁금합니다. 가고 싶네요. 태지보이님께서 목소리도 이쁘고 노래도 좋아요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태지보이님 어서 오세요. 우리 처음 인사 나누는 것 같은데 앞으로도 매주 수요일마다 함께 인사 나누면 좋겠습니다. 정용선님께서도 후원해 주셨어요. 계속해서 이렇게 후원해 주시니까 너무 감사한데 아무 말씀 없으시고 후원만 해주시고 계십니다. 고맙습니다. 정용선님. 곰돌이 여우님과 광기토대제 제우스님께서도 후원해 주셨어요. 고맙습니다. 감사해요. 우리 나비더스 여러분들. 홍봉기님 어서 오십시오. 지난주에도 우리 인사 나눴죠? 아이스 아메리카노 조금 진하게 마시면 녹아도 괜찮아요 하셨어요. 맞아요. 일부러 녹을 거 생각하고 샷이라 그러죠. 에스프레소를 조금 더 진하게 그렇게 드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저는 예전에는 카페인에 좀 취약했습니다. 조금만 먹어도 머리가 띵 했는데 점점 느는 것 같아요. 이 카페인도 예전엔 원두도 가렸는데 커피숍을 5년 조금 넘게 해서 면역이 생겨서 그런지 커피 맛을 좀 알겠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커피 좋아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궁금하네요. 우리 여러분들의 여름철 식성, 뭐 취향 궁금합니다. 레바드 레도님, Never Too Late 님께서도 오셨네요. 고맙습니다. 김신우님도 들어오셨네요. 폭염에는요, 여러분 밖에서 뭔가 하는 게 좀 꺼려져요. 특히 밭을 가꾸시는 분들, 또 뭐 야외 산업 현장에 계셔야만 하는 분들, 이 근로자분들의 건강이 위험합니다. 고용노동부가 폭염을 예방하는 3대 수칙으로 물, 그늘, 휴식 이렇게 세 가지를 안전 가이드로 발표했는데요. 진짜 이 더위를 피하는 가장 첫 번째 방법은 먼저 수분 섭취입니다, 여러분. 물 많이 드셔야 돼요. 무더위 속에 땀을 흘리다 보면 예상보다 체내의 수분량이 빠르게 빠져나가니까요. 진짜 온열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평소보다 많이 물을 마셔서 체온 조절을 좀 하셔야 합니다. 물을 자주 마시면 좋지만 상황이 여의치 않다 한다면 과일 주스나 이온 음료도 도움이 돼요. 체내에 끊임없이 수분을 공급해서 조금 체온을 낮게 유지해 주는 거죠. 또 시원한 바람이 통하는 그늘막이나 휴식 공간에서 규칙적으로 휴식을 하시는 것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여름철 가장 더운 시간대에는 가급적이면 야외 활동 피하는 게 좋아요. 저도 아까 6시 반에 잠깐 뭘 사러 나갔다 왔는데 해가 좀 뉘엿뉘엿 지긴 해도 여전히 덥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요새는 진짜 8시에도 낮처럼 환한데 더위가 생각보다 오래 머무니까 여러분들 꿀팁 항상 뭐 이미 아시겠지만 몸을 더 건강하게 생각하시는 그런 여름 낮이라고 오늘의 이런 주제 정했어요. 김신우님께서도 계속 인사해 주시네요. 동환님은 믹스 커피 좋아하신다고요? 제가 등산 갔을 때 이번에 그 친구가 저를 등산에 입문시켜준 친구가 얼음 그 얼린 거에다가 믹스 커피를 이렇게 넣어서 확 흔드니까 와 기가 막히대요. 네. 아이스 믹스 커피 정말 맛있던데 하루에 한 잔쯤은 뭐 괜찮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너무 또 많이 드셔도 당뇨 걸려요. 조심하십시오. 제임스 본드님은 커피를 대접에 부어서 마시고 있다고. 대접에 커피 좋아하시는군요. 어떤 커피 좋아하시는지요? 네. 건강한 거 좋아하셔야 되는데 또 너무 달달한 것만 추구하시는지. 아 한약처럼 커피를 드신다고 하셨으니까 아마 쌉쌀한 아메리카노지 않을까 싶네요. 충주마운틴님과 광개토 제우스님께서 후원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정교홍님께서 좋아요 누르고 출근부 도장 찍습니다 하시면서 이 방송 함께 시청하고 계시다고 존재감 어필해 주셨습니다. 잘하셨어요. 곰돌이어님께서 더운 날에 소금 조금씩 먹을 때가 있어요. 맞아요 하셨어요. 아무래도 땀에서 나트륨이 많이 빠져나가니까 보충하려고 조금씩 소금을 먹는 것도 건강을 위한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 수박을 소금 찍어서 먹는다는 얘기도 들었어요. 일본에서도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선조들의 지혜가 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정용선님께서 후원해 주셨어요. 고맙습니다. 미네랄과 전해질 보충을 위해서 평소보다 음식을 진짜 약간 짭짤하게 먹는 게 도움이 된대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나트륨을 보충하는 거죠. 너무 안 먹거나 너무 많이 먹는 거, 그러니까 뭐 공복을 너무 유지한다던가 너무 막 헤비하게 과식하는 것도 이 교감신경을 활성화시켜서 우리 몸이 평소보다 더위를 더 많이 느끼게 하는 만큼 적절하게 적당한 식사량을 조절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무더위가 이어지는 날씨에는요, 옷도 신경 쓰면 좋겠죠? 빛을 흡수하는 진한 색 옷, 양산하고 좀 다릅니다. 진짜 자기가 곤색, 검은색 이런 거 입게 되면 빛을 흡수하는 이 옷이 바로 내 피부와 딱 닿아 있잖아요. 그래서 더 뜨겁게 느껴지죠. 거기다가 쫙 달라붙는 옷, 아우 최악이에요. 너무 더워요. 더울 때는요, 밝은 색상의 옷이 좋고 가볍고 통기성이 좋은 옷 찾으시면 무더위에 체온이 좀 낮게 느껴지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또 더울 때 야외 활동을 할 수밖에 없다. 그런다면요, 여러분 선크림 바르셔야 됩니다. 아, 뭐 남자가 무슨 선크림이야 하고 안 바르시는 분들 아마 대부분이실 텐데 요새는 간편하게 스틱으로도 많이 나와 있어요. 이렇게 고체로 돼서 이렇게 쓱쓱 마치 이렇게 딱풀처럼 쓱쓱 이렇게 하는 것도 있고요. 이렇게 하얘지지 않는 백탁 현상이 일어나지 않는 그런 제품도 많이 있으니까, 또 끈적이지 않는 것도 있으니까 선크림 꼭 바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저도 얼굴만 바르고 이 몸을 지금 이렇게 팔이나 등을 바르지 않아서 등이 탔어요. 자, 여러분 집에 있는 시간이 만약에 길다면요, 커튼이나 블라인드 이용해서 햇빛을 좀 차단해도 그것도 무더위를 슬기롭게 이기는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온도가 아무래도 좀 떨어지니까요. 저도 부모님과 이사한 집에서 요즘 이 암막 커튼의 효과를 체감합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암막 커튼 무조건 해야 된다 그래서 달았는데 뭐 꿀잠도 자고요. 근데 한낮에 굉장히 뜨거울 때는 이게 쳐놓으면 확실히 실내 온도가 유지가 되니까 선풍기나 에어컨을 틀 필요가 없을 때도 있더라고요. 적절하게 또 한 번씩 환기를 또 해줘야 됩니다, 여러분. 왜냐면 이게 계속 창을 닫아놓게 되면 곰팡이가 또 생길 수 있잖아요. 자, 더운 여름에는 실내 온도를 1도만 낮춰도 체감이 확연하게 달라지죠. 가정집에서 많이 사용하는 온열등이나 뭐 백열등 이런 거는 그 자체로 높은 열을 내니까요. LED 등으로 교체를 하면 열기에 25%나 줄일 수 있대요. 그리고 전기세도 절감할 수 있죠. 그리고 실내에서 뭐 이렇게 식물들을 좀 키운다면 실내의 습도까지 조절해 주니까 온도를 낮춰주는 효과가 있다는데, 여러분 집에서는 식물 많이 키우시나요? 반려식물이라는 말도 붙이던데 식물을 집에 몇 개나 또 두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바람한줌님께서요, 수박에 소금을 찍어 먹으면 단맛을 더 강하게 느끼게 된다고 하네요 하셨습니다. 진짜요? 저도 수박을 참 좋아하는데 소금을 한번 찍어 먹어봐야 되겠어요. 근데 이 고운 굵은 소금을 이제 곱게 갈아낸 뭐 그런 거 찍어야 되겠죠. 맛소금 찍으면 안 되겠죠. 한번 해볼게요. 이재훈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명국님도 들어오셨나봐요. 노을진바다님도 인사하셨습니다.
서방님께서 남자들은 선크림 바르면 티가 확 나는데 여자분들은 어떻게 티가 안 나게 바르시나요? 하셨는데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티 안 나는 제품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새는 인터넷에 조금만 찾아봐도 후기가 좋고요. 여러분, 뭐 우리는 인터넷으로 송출하는 방송이니까 이게 뭐 방송 심의가 없잖아요. 다이소에 정말 요새 화장품들 좋습니다. 그래서 저도 다이소에 있는 그런 뭐 색조나 기초 몇 개 이렇게 골라서 쓰기도 하는데 다이소에서 한번 선크림 찾아보시는 거 어떨까요? 가격도 저렴하고 성분도 이렇게 표시 잘 보셔가지고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지기님께서 후원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충주마운틴님께서 포지션의 썸머타임. 와, 참 오랜만에 들어요. 좋네요. 언제 기회되면 후회 없는 사랑 커버송 아니면 라이브 들려주세요 하셨어요. 후회 없는 사랑. 알겠습니다. 우리 충주마운틴님께서 그 주변에 또 충주마운틴님을 닮은 멋진 분들 많이 계시더라고요. 약간 우리 보트 타면서 나비더스랑 다 같이 바람 맞을 때 옛날 90년대 2000년대 락 발라드들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런 감성 좋아하시는 거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철민님께서 후원해 주시면서요. 나비드님 목소리가 오늘따라 더 시원하게 느껴지네요. 아이 시원해. 시원한 노래와 율동 고맙습니다 하셨어요. 여러분들이 우리 나비더스 여러분들이 제가 이렇게 몸을 움직이면 춤이라고 안 하시고 율동이라고 자꾸 귀엽게 봐주고 계세요. 이 콘서트 때 제대로 된 춤을 보여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자꾸 저를 귀엽게만 보시는데 저 춤 잘 춥니다. 부산갈매기님께서 신나는 노래 썸머타임 포지션 좋아하는 노래라고 하셨어요. 맞아요. 우리 부산갈매기님께서도 이 노래 좋아하실 것 같았어요. 후원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하리미님과 관계도대제 제우스님, 정용선님께서 후원해 주셨어요. 고맙습니다. 바람한줌 HSY님께서 후원해 주시면서 저는 비상천 다음으로 그 진추아의 노래 졸업의 눈물 이거 커버송 했던 걸 좋아하는데 진추아의 One Summer Night 여름에 좋을 듯하네요 하셨어요. One Summer Night도 제가 커버했었는데 저도 이 노래 참 좋아합니다. 다음에 우리 여름 스페셜 하면 꼭 불러드릴게요. 청지기님께서도 후원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여름철의 대표 음식 뭐가 있어요? 뭐 아까도 뭐 초계국수 말씀하셨고 오이 냉국, 미역 냉국, 콩국수, 뭐 모밀, 뭐 메밀국수 좋아하시는 분들 계실 테고요. 여러분들께서 생각하시는 이 별미들 많이 있겠지만 뭐니 해도 여름철 보양식은 뜨끈한 것들인 것 같습니다. 뭐 삼계탕, 장어구이, 뭐 추어탕, 오리고기 이런 것들 무더위를 날리는 건강식이잖아요. 그러니까 면역력을 좀 이렇게 높여주고 원기 회복해주고 소화를 촉진시켜주고 혈액을 순환해주는 이런 보양식들 많이 챙겨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콩국수도 너무 맛있는데 보관을 잘못하면 상하기 쉬워요. 그리고 뭐 바로 해서 먹으면 제일이지만 준비하고 만드는 게 번거로워서 차라리 돈 주고 사 먹는 게 훨씬 더 남을 때가 있습니다. 찬 성질의 음식들도 무더위 나기에 좋지만요. 자칫 속을 차갑게 만들어서 배탈 날 수 있으니까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그리고 찬 음식 즐겨 드시는 분들 유의하시라고 제가 좀 찾아봤는데요. 우리 신체는 항상성을 계속 유지한대요. 그래서 겉이 뜨거울 땐 속이 차가워지고 반대로 겉이 차가울 때는 속이 뜨거워지는 이 속성을 갖고 있는데 그래서 여름같이 이렇게 막 무더울 때는요. 뜨거울 때는 속이 오히려 냉해지게 된대요. 그러니까 찬 음식을 그때 섭취하게 되면 장의 흡수 기능을 떨어뜨리고 소화 요소의 활동을 방해하기 때문에 배탈이 나기 쉽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배탈 났다 싶으면요, 여러분
일단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향균 음식 드시면 좋대요. 뭐 예를 들자면 부추, 배, 매실, 뭐 황태 이런 것들이 배탈에 좋다고 하니까 그냥 알짜 상식으로 알고 있자고요. 또 장염 바이러스 뭐 또 한창 여름마다 기승이니까 또 조심하시고요. 식중독도 조심하셔야 됩니다. 저는 이 방송 보시는 우리 여러분들의 건강을 항상 생각하고 있어요. 물론 저도 조심해야겠습니다. 개 중에는 뭐 냉장고에 보관하니까 괜찮아 이렇게 맹신하시는 분들 계세요. 아닙니다. 냉장 상태에서도 세균이 번식하기도 한대요. 그러니까 식중독 유발할 수 있으니까 항상 유통기한 잘 지키시고요. 곰돌이 여원님과 충주마운틴님, 광기토대제 제우스님께서 후원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흐르는 강물님 어서 오세요. 충주에 흐르는 강물입니다. 직업상 지금까지 운전하면서 화성 마도에 왔어요. 새벽 4시부터 지금까지 운전하다 보니까 너무 피곤했는데 운행 중에 무선 이어폰으로 나비드님 목소리 들으며 졸음을 쫓으며 드디어 도착했네요. 다른 데 같으면 중간에 휴게소에서 쉬엄쉬엄 커피 한잔하며 왔을 텐데 오늘은 귀가 호강하면서 잘 도착했답니다. 그리고 충주마운틴님 한번 봬요 하셨어요. 우리 흐르는 강물님도 충주에 계시지요. 운전을 오랫동안 하신다고요. 힘드시겠습니다. 특히 운전할 때 가장 큰 적은 졸음인데 그래도 오늘은 제 목소리와 함께 도착지에 가셔서 제가 오히려 다행이란 생각이 들면서 감사하고 그래요. 청지기님께서 처음으로 또 멘트를 남겨주셨습니다. 후원과 함께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셨어요. 벌써부터 이제 클로징을 알고 얘기해 주셨네요. 고맙습니다. 박경준님께서 이쁜 뒤 노래도 잘한다고 하셨어요. 고맙습니다. 다음 주 여러분 7월입니다. 7월. 오늘이 6월 26일이니까 다음 주 우리 수요일 볼 때는 7월 3일이에요. 얼마 전에요. 나비드 팬카페 나비더스에 우리 하리미님께서 이렇게 글을 올려주셨어요. 마음이 참 무거운 하루입니다 하고 왜 그런지 봤더니 5년 넘게 거래한 사장님이 이제 폐업한다고 사업장을 정리한다고 이렇게 연락이 왔대요. 참 어려운 경기에 줄줄이 폐업을 맞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인건비도 너무 많이 올랐어요. 그렇죠? 그래서 사람을 쓰는 게 무서울 지경입니다. 그래서 직접 알바도 안 쓰고 더 오랜 시간 노동을 하시는 우리 자영업자분들이 많으신데요. 그래서 다음 주 주제는 자영업자의 비애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얘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영업의 현 주소라고 할까요? 어려운 상황 속에서 폐업하신 분들의 그런 얘기들 또 계속해서 지금도 버티면서 이어가고 계시는 분들의 사연을 한번 소개하려고 합니다. 어디로 보내주시냐면요. 짠! 나비드 팬카페 나비더스에 들어오십시오. 여러분 들어오셔서 저희가 방송 끝나고 올리는 공지 밑에 댓글로 참여하셔도 좋고요. 사연과 신청곡 게시판이 또 따로 있으니까 거기에 글을 올려주셔도 좋습니다. 여러분과 오늘도 정말 즐거웠습니다. 성일진님, 나비드님 아름다우십니다 하셨어요. 고맙습니다. 오늘 내내 우리 채팅창에 제가 뭐 예쁘다는 그런 칭찬을 또 좋아하는데 내내 안 보이다가 이렇게 딱 마지막에 이렇게 활용 점정이 딱 보이니까 너무 좋네요. 리골드님 안녕하세요. 박경중님께서 전선을 간다 제가 부른 거 듣고 울었다고 라이브는 처음 본다고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의 처음을 제가 장식한다는 게 얼마나 운명적이고 되게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의 마지막도 저희 길 바라보면서 오늘 마지막 인사드리겠습니다. 편안하고 나빗한 밝고 아름다운 그런 밤 되시길 바랄게요. 오늘도 좋은 꿈 꾸세요.
돌아오는 수요일에 다시 만나요. 나비드 TV